공인중개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는 아직 아니죠. 여기서 한 번 더 과태료 받게 되면은 업무 정지가 됩니다. 지금 여기 두 번 한 거는 아무 효과가 없죠. 요거 이제 과태료까지 내면 되는 거고요. 2번이 정답이네요. 업무 정지 아닌 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존 기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이죠. 3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해당납니다. 업무정지의 내용입니다.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다 따로따로 가능하고요. 6개월에 해당되는 업무정지 내용, 직원의 결격 사유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존으로 둔 경우 업무정지 해당되고요. 사용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해소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정보망의 거짓, 거래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거 3번 질문이었죠.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거, 여기 기준 미달이라든지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 경업, 그 다음에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거, 존속계약서에 공개한 거, 계약서 거짓으로 하고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한 거, 보정 미설정, 그 다음에 1년에 3회 후 업과 단체 독점 규제, 여기는 상대적 등록 취소였죠. 요거 해당되는 거는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개공의 금지행위, 정서, 직접, 쌍방, 그 다음에 등기 없이 전매, 거짓이나 거래 완료, 단체, 그 다음에 매매업, 알면서 양도되어, 초과 금품, 거짓된 은행으로 판단 그르치기 하는 거, 이거 이제 개공의 금지행위였죠. 이렇게 상세한 부분까지 다 같이 외우셔야 돼요. 요거 뭐 앞에 것만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외우시면서 여기 내용도 같이 계속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업과 이해 후에 과가 오면은 업무정지가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은 거, 업무정지나 과태료,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은 다음에 과태료를 받게 되면 업무정지가 됩니다. 자, 이게 6개월의 업무정지였고요. 그 다음 이제 3개월 업무정지가 되는 내용, 인장을 미등록하든지 미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든지, 이게 이제 1번 지문이었죠. 정보망의 미통보, 거래정보망에 거래 완료를 미통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서류,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 안 하거나 보존 안 한 경우, 확인설명서 교부나 보존, 서명 및 날인 위반한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안 한 거, 이런 경우 업무정지 3개월. 그 다음에 명령 위반, 감독상 명령 위반한 경우 3개월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 1개월짜리는 그 밖에 이 법에 의해서 명령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되는 거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받은 경우, 이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1개월짜리도 있고 뭐 6개월짜리도 있고 등등. 하지만 뭐 요거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독점 규제는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업무정지가 다양하게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거고요. 법조문은 39제 업무의 정지에서 나와 있는데요. 계약공인중개사는 요거 밑에 해당되는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법인인 경우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따로따로 다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 1번부터 제가 조금 전에 요약해드렸던 내용들 쭉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정지하셔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14번까지 업무정지 내용입니다. 내용. 그 다음에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에 정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업무정지 처분을 같은 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행위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3년 전에 거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네, 조금 전에 보셨죠. 네, 해당되고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네, 이것도 해당되고요. 거래 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 네, 이 경우도 업무정지고요. 해당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된 은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게 이제 금지 행위가 되겠죠. 금지 행위도 업무정지 해당된다. 업무정지 해당된다. 그래서 모두 다 해당이 되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이 되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하는 거 고르시면 되겠죠.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제 그렇죠. 이거는 개공 그 다음에 소공 다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네, 이것도 개공, 소공 다 해야 될 의무죠.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소명일 날인, 네, 이것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교부는 개공이 하는 겁니다. 교부는 개공이 하는 의무예요. 개공이 하는 의무. 그래서 리얼은 빠지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거는 동그라미, 틀린 거는 XA 표기가 옳은 것은, 네, 이건 다음 화면에서 보면서 질문 하나씩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저번 시간에도 보셨던 그 표입니다. 시효.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버리면 업무정지 처분을 못한다. 그 다음에 요거 처분을 했죠. 처분을 하고 그 효과를 승계를 한다.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된다. 이 승계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업무정지가 과태료, 그 다음에 또 과태료 오면은 여기선 업무정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효과가 1년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1년을 이렇게 효과가 승계가 되고 여기 처분을 받은 거예요.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안에 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이건 업무정지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효과가 승계가 되는 1년간 이렇게. 그 다음에 위반 행위의 승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처분을 받지 않았어요.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반을 했는데 그 위반한 사항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면 만약 그 중간에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안 한다. 그리고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했다는 얘기는 등록 취소죠.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2개월로 폐업을 하고였고 2년의 폐업 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2년간만 했대요.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폐업 기간이 3년이 안 됐죠.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아니고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고요. 이건 틀렸고요. 갑이 미성년자를, 이건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고요.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날부터 45일 안에 고용관계를 해소했어요. 2개월 안에 해소했죠. 2개월 안에 고용관계가 해소됐어요. 사유가. 이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아니죠. 할 수 없습니다. 없다. 이것도 틀렸고요.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로 폐업을 하였고 4년간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지금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4년간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등록을 했어요.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지금 여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이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없죠.
1년간 이상 폐업 기간이 지나면 업무정지 사유는 이 업무정지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렸네요. 기억 내용이 다 틀린 거고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40조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에 대한 승계에 대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 읽어보시면은 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요 내용하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간단히 보시면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승계된다. 그렇죠. 이 처분의 효과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폐업기간 여기 보면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는 제외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폐업기간을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폐업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3년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가 되든 뭐가 되든 3년이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안 하겠다. 그렇고요.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폐업기간을 그냥 1년만 초과해도 처분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1년간 초과해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 업무정지는. 그 다음 요 사항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그 다음에 폐업의 사유 요거를 고려해야 한다. 요것도 지문으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내기가 쉬워요. 아마는 이거를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지문에는 여기 나옵니다. 곧잘 폐업 기간이나 폐업의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폐업 기간이 13개월, 이제 1년을 초과했네요. 1년 초과.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사유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아니죠. 할 수 없죠.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이죠. 1년간 승계된다. 이것도 틀렸고요. 폐업기간이 3년 6개월, 3년을 초과했네요. 폐업기간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이유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아니죠. 3년 초과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등록 취소할 수 없고요.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6개월이 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 맞네요. 1년간 승계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9개월이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개설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요. 이걸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폐업의 사유 고려하여야 된다. 요거였죠. 공인중개사 가불병에 관한 공인중개사법의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 요거에 관한 적용에 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요거는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봤던 몇 번 봤던 이런 내용들 요거 좀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냥 계속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건 처분 받은 상태에서 승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승계를 얘기한 겁니다. 자, 지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갑이 요 날짜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어요. 과태료 처분 효과를 받은 거죠. 처분의 효과. 그 다음에 연월자에서 폐업하고 연월자에 다시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지금 12월에 해서 10월에 했으니까 1년이 안 됐네요. 1년 미만입니다. 그러면 위 과태료 처분은 효과가 승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효과가 승계가 됩니다. 이 날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하였다면 업무정지 사유죠. 업무정지 사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폐업을 하였다. 자, 지금 1년 이상이네요. 이 경우는 9월에서 10월이니까 1년 이상이죠. 개설 등록하였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아니죠. 할 수 없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폐업이 이제 1년을 초과했죠. 그럼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니은은 틀렸고요. 병은 이해 날짜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 이건 등록 취소네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이건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사유고요. 지금 18년부터 21년이면은 뭐죠? 3년이죠. 3년. 3년 하고 이제 9월이 10월이니까 3년을 초과했네요.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등록 과정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아니죠. 3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에 대한 행위를 했지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만 맞습니다. 정답은 자 이렇게 업무정지에 관한 거는 업무정지 사유 그거 외우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사항 처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성계가 되냐 안 되냐 요 부분은 뭐 항상 문제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자, 우선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고 뭐 외우시는 거는 이해만 하시면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하면 업무정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효과는 1년. 그 다음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폐업을 내가 뭐 1년 했으면 업무정지는 부과를 안 한다. 3년까지 폐업을 내가 하고 다시 개설을 한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까지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요사. 뭐 간단한 내용이면서도 이해를 하면은 뭐 그냥 뭐 쉽게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업무 정지에 관한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은 뭐 간단한 몇 가지 또 알아보고 그 다음 뭐 형벌 알아보고 2편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뭐 문제 그리고 여기 하면서 혹시나 잘못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수정도 하고 저도 참고하고 저도 더 발전하고 서로 좋은 거니까요. 내용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고 저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닌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